안녕하세요. 오늘은 F1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처음 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 7가지 선정해 봤습니다. F1 학생 비자로 미국에 도착하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전화기를 오픈하셔야 하는 겁니다. 미국의 큰 통신사로는 Verizon, AT&T, Sprint, T-Mobile 등이 있습니다. 가격 대비를 하시고 그 지역에서 빵빵 잘 터지는 회사를 찾는 게 좋습니다. 사실 아무 통신사 전화기를 사셔서 사용하셔도 무관하다고 보지만 가끔은 통화가 안 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시는 분들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집과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실 테니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고 통신사를 여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혹시 신용을 증명할 길이 없어서 전화기를 오픈 못 하시더라도 프리페이드 폰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쓰고 있는 휴대폰은 후불폰인데 한 달간 사용한 기본 요금과 초과 요금을 다음 달에 납부하는 방식인데 선불폰, 프리페이드 폰은 그 반대라고 보면 됩니다. 사용할 만큼의 요금을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고 다 사용하면 추가로 또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로 은행 계좌를 바로 열어야 합니다. 미국의 큰 은행으로는 체이스, 웨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TCF 뱅크 등이 있고 로컬 뱅크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은행이 되든 간에 거래가 쉽고 가능하면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은행을 선호합니다. 체킹과 세이빙 어카운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체킹 어카운트를 열어야 하고 급하게 쓰지 않는 금전이 있으시다면 세이빙 어카운트에 열어서 보관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세이빙에 돈을 넣어두면 조금이나마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체킹 어카운트를 열면서 퍼스널 체크, 그러니까 개인 수표도 함께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수표로 지불해야 할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인터넷을 찾아서 회비가 없는 좋은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을 선호합니다. 학생 신분이라서 발급받기가 쉽지 않다면 은행에서 발행하고 학생 신분에 선호하는 그리고 추천하는 신용카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하냐고요? 미국은 신용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 연체 없이 모든 돈을 갚음으로써 신용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용을 쌓아야 하냐고요? 후차에 차를 살 때도 그렇고 집을 살 때도 그렇고 신용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부터 신용을 조금씩 쌓아 올리는 것을 제가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입니다. 2000년 초에는 비자를 신청할 때 소셜 시큐리티 넘버 카드도 같이 요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스타이펜드를 받는다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디와 소셜 시큐리티 넘버 카드를 만드는데 필요한 다큐멘트를 가지고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셔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 카드를 받으셨다면 일을 할 수 있는 9자리 1년 번호를 알려줍니다. 꼭 숙지하시고 계셔야 하는 번호입니다. 군인의 군번과 같은 중요한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신용카드를 열 때 그리고 운전면허를 만들 때 직업을 가질 때 그리고 집을 살 때 등에 사용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련 번호이니 절대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는 번호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1 학생 신분으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 직업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신분으로는 학교 내에서만 일을 할 수 있고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은 후 학교에서 일을 하셨다면 학교에서 저절로 텍스를 빼고 돈을 받을 겁니다. 텍스를 빼고 보면 그리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1년에 한 번이는 텍스 리턴을 꼭 하셔서 1년 동안 낸 텍스를 받아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1월에 시작하여 4월 중순에 텍스 리턴이 마감합니다. 학생 신분이라 돈을 많이 못 벌기에 텍스를 거의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정보를 넣어 텍스 리턴을 받으셔도 되고 공인회계사 CPA 그리고 Certified Public Accountant에게 가서 100불이나 150불 정도 주고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로
운전면허 공부를 하셔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세요. 비록 차를 운전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많은 것에 효율적으로 자기의 아이디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학생 아이디나 소셜시큐리티 넘버와는 많이 틀리게 운전면허증은 곧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술을 한 병 사는 데 있어서도 여권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내에서 비행기를 탈 때도 여권 없이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술 사는데 아이디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18세가 넘어서 술을 사고 마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술을 사서 절대 운전석 옆자리에 놓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 경찰에게 걸려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마실 술은 꼭 트렁크에 안전하게 넣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술 마시고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경찰에게 걸리면 최악의 상황에는 미국에서 추방될 수도 있는 사건으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가 되든 간에 경찰에게 큰 소리를 내어 시비를 걸거나 티켓 주는 것을 방해하거나 경찰이 요구하는 것에 불이행하였을 때는 정말 큰일 납니다. 경찰에게 잡혔을 때는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바로바로 이행하시는 게 가장 그 상황을 빨리 그리고 쉽게 해결하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술은 공원이나 우리나라처럼 편의점 앞에서 드실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에는 대리운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즉 학생 때는 안 마시는 게 좋은 거죠. 혹시 마시더라도 집에서만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6번째, 먹은 것만큼 자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운동이라고 봅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해프닝이 일어나고 언어, 문화, 또한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로 인해 우울증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 운동을 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제 경험상 스트레스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운동입니다. 혹시 지금 학교 도서관 집으로 다니신다면 꼭 학교 내에 있는 짐에 학생 할인도 받고 바로 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큰 활력소가 될 뿐더러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밸런스 맞추는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신분일 경우 F1 비자 상태를 잘 유지해 주십시오. 비자가 만료되려고 하거나 방학에 한국에 갔다 온다거나 학교를 옮긴다거나 할 때 F1 비자 스테이터스를 잘 유지하고 절대 하루라도 불법 체류가 되는 것을 미리미리 예방해 두셔야 합니다. 학교 내 인터내셔널 오피스라는 곳에 가셔서 업데이트된 정보도 꼭 숙지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참고로 대학 졸업 후 OPT, 옵셔널 프랙티컬 트레이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전공과 관련된 직장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습니다. 인턴과는 다르게 봉급을 받을 수 있고 OPT 기간은 전공마다 틀리고 보통 1년에서 3년까지 연장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PT 동안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 근로비자 H1을 발급받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절대적으로 비자 상태를 잘 유지하고 학교에서 좋은 성적과 인턴십을 많이 해놓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중요한 사항만 짚어봤습니다. 여기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더 정확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